안녕하세요. 김명한TV의 김명한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은 것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책을 읽어도 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15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시청을 해 주셨는데, 읽어도 남지 않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시스템은 망상 활성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독서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읽은 것을 기억하는 방법, 읽은 것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 그 중에서 그 5가지를 통합해서 가장 좋은 한 가지 더 좋은 솔루션을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들이 쓴 책들을 토대로 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참고로 할 책들은, 첫 번째 책은 기억을 찾았어 라는 책이고요. 세계적인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 최고의 석학 에릭 캔델의 어떤 뇌과학서인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좀 내용이 어렵고 좀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유익하다는 거, 그리고 또 독서와 관련해서 메리언 울프의 책 읽는 뇌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책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2008년도, 9년도 아마존에서 장기적으로 베스트셀러를 했던 존 메디나의 브레인 눌스라는 이 책도 큰 영향을 주고 좋은 책이고요. 자, 그리고 장기 기억, 단기 기억, 기억력에 대해서 아주 큰 도움을 준 책이죠.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라는 이 책,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뇌과학 책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읽은 것을 기억하는 아주 효과적인 5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즉, 그러니까 완벽하게 천천히 한 번 정독을 하는 독서보다는 여러 번 자주 읽는 독서가 훨씬 더 뇌과학적으로 기억에 좋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언제나 정보를 취사스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인간의 뇌는 감정이 담긴 것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즉, 독서를 하실 때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무미건조하게 지식만 정보를 얻는 그런 독서를 해서는 절대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풍부한 감정을 넣어서 책을 읽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부터 굉장히 좀 더 뇌과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그런 의미와 잘 연결시켜서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 청킹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청킹 작업,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라는 가장 큰 바다에 중간중간에 새로운 책의 지식과 정보를 끼워 넣는 작업, 인터리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는 항상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확장되고 생성되고 기억되기 때문이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는 분야가 이런 지식과 정보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축적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우도 독서와 관련한 배경 지식이 독서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독서법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독서법에 대한 새로운 책을 접할 때 훨씬 더 쉽게 청킹 작업과 인텔리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또 한 번 이해한 것은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네 번째 방법. 인간의 뇌는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직업, 자기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즉, 관심과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상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 또는 자기 자신의 직업과 취미와 관련된 것들을 읽을 때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방법. 최근의 뇌과학자들이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를 얘기하고요. 자, 뇌과학자들이 밝힌 최고의 기억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인출 작업, 정교화 작업. 이 정교화 작업에는 부호화 작업을 포함시켜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인간이 책을 읽고 나서 망상 활성화 체계를 뛰어넘어서 가장 잘 기억하고 장기 기억할 수 있다는 최고의 결론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가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은 제가 항상 독서법 특강에 가면 얘기하듯이 한 권의 책을 읽었다면 반드시 하나의 자기만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자기만의 문장을 만드는 훈련이 가장 좋은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이에요. 초수독서법 같은 경우는요, 책을 읽었을 때 반드시 그 책 속에 있는 가장 멋진 하나의 문장이 아니에요. 책 속에 없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통합해서 책 속에 없는 문장으로, 책 속에 없는 메시지로 자기만의 완벽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을 정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수 독서법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질의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법이고요. 퀀텀 독서법은 도서관에 있는 많은 양의 책을 독파하고 섭렵하는 양의 독서, 수평 독서를 위한 최고의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 이 5가지 방법을 통합해서 읽은 것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훈련법, 가장 좋은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결론 내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기억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한테 이 책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누군가한테 강의하겠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으시면요, 실제로 항상 책을 한 권을 읽고 눈으로 읽고 이해하고 만족하는 그런 소극적인 독서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내가 이 책을 읽고 누군가한테 반드시 강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읽을 때는요, 그 책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강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제대로, 훨씬 더 오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보면 책을 읽고 이 책 내용을 강의하게 되면 반복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도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누군가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무미건조하게 기계식으로 수동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누군가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누가 강의하죠? 자기 자신이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과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서 누군가한테 강의를 하는 것이 읽은 것을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